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다며 광주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선 행정의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의욕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최근 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4년 시정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하겠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해서 5년 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상징 공간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은 특히 양적, 질적 대전환을 통해서 광주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통합을 완성하고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으로 동서 초광역권 경제권을 구축하는 한편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완성해 광주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광주 중심의 글로컬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광주 전남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를, 최고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주시장 자리는 의욕만이 아닌 품격이 있어야 하고 행정의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멈춤 없는 광주 발전도 가능하다면서 경쟁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겨냥했습니다.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 중앙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도덕성과 품성과 자질이 검증된 서번트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시장은 오는 31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시장직을 잠시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 선거와 달리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고 지역위원장들이 광역의원 여성 청년 경쟁선거구를 합의 결정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급조해 만든 규칙을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로 굳어지는 듯했던 전남지사 선거 전에 거물급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2선 국회의원을 거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만큼 국정농단 사건 이후 탈당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6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앞세운 경쟁이 아닌 서로 긴장된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중앙당을 포함한 여러분들로부터 권유도 있고 제 자신이 정치하는 내내 전남 발전에 대한 많은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와 맞물려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김영록 현 지사가 단독으로 재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지사 선거에는 진보당 민점기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과 국민의힘 이중효 영암무한 신안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 전남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쟁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겁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전남이 국민의힘에 11.44%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안겨주면서 전남은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새로운 격돌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말 광주를 찾아와 호남권 공천 방향을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광주와 전남북 공천 방향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선거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 다수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김용호 당협위원장, 전남에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 등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인데도 이 대표가 이를 과한 것처럼 표현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대표로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와 출근하는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역 아동센터는 더없이 중요한 시설이죠. 하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지역 아동센터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는 물론 악기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센터 입구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찬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때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씻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온수기를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차가운 물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아동센터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입니다.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지역 아동센터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월 평균 급여가 22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인천에 비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에 겨우 맞춰서 저희 쌤들 급여를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충분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2명인 한 센터에 지원된 한 달 운영비는 818만 원, 종사자 3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등 715만 원과 프로그램비 70만 원가량을 빼면 3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임대료 등을 내기도 모자라 후원에 의존하거나 종사자들의 사비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 전남도 의회에서도 아동센터가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좀 실효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호봉제에 준하는 처우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는 374곳으로 56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돌봄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북구의 한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11,8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 목포 등에서 각각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16,04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광주 35만 명, 전남은 3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광주 양봉 농가들이 광주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양봉협회 광주시 지회는 광주 지역 양봉농가 500여 곳 가운데 96곳에서 꿀벌이 대량으로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광주시는 뒤늦게 실태 조사에 들어가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 농가들이 봄철 꿀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꿀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는 꼭 이기는 야구로 팬들의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전력과 절실함을 앞세워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다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투타 모두에서 한층 짜임새가 생긴 확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시범 경기 8승 3패 2무의 성적만큼이나 경기 내용이 알찼습니다. 베테랑들은 시범 경기 내내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했고 젊은 선수들은 기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전까지 준비는 모두 끝났고 예열도 모두 마쳤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이 안 나온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시범 경기 동안 좀 기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좀 제일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1위에 장타력과 주루 능력까지 과시하며 개막전 1번 타자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부담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은 너무 기대만 너무 되고 빨리 개막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김종국 감독도 선수들이 생각보다 훨씬 잘해줘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3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며 실망을 시켰던 만큼 올해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올해는 정말 절실함을 갖고 팬들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이기도록 하겠으니. 기아는 이번 주 토요일 LG와의 안방 2연전을 시작으로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향한 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첫 총리는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해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두루 식견이 있으면서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5.18 42주년 기념식 때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6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복권번호 예측 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내세워 B씨를 속였으며 A씨가 알려준 번호로 당첨된 사례는 로또 5등 단 한 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